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8일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이제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의 이 상승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가 오늘 무려 17%, 삼성전자가 다시 6만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2.36% 상승, 카카오도 이제 어느덧 다시 이제 6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형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할 때 이 종목 선별이 그만큼 지금 중요한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반드시 좀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더즌 같은 경우에 매수가 대비 35% 상승, 그리고 엑스페릭스도 4%,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BQAI 상한가. 자, 이렇게 지금 매일같이 수익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도 6월 17일 제가 오전에 이렇게 공유해 드렸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즌 이틀 동안 30%가 넘는 상승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16일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날짜 보이시죠, 여러분들? 6월 16일 오후에 드렸네요. 자, 오후 2시 9분. 더즌 4,145원. 이렇게 이제 매수 잡아 드렸는데, 더즌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최고점 29.4%까지 상승하면서 이틀 동안 이제 30% 넘는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단기간 좀 수익 낼 수 있는 좀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종목을 또 선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정보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고정 댓글로 이렇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겨드리고 새로운 있으니까요. 또 이제 꼭 21대 들어오셔서 대통령이 함께 당선이 하시면 됐고 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파두 주가 역시도 1860원. 자, 2.1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뭐 단기간 좀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지금도 매수를 해야 하는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저점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빗가게 형태를 봤을 때, 자, 지난번에 요 라인에서 저항받고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 내려온 이러한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려면 차트상으로는 지금 요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제 우상향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라인을 좀 강력하게 뚫어주는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보자면은 요 박스권의 형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11,000원선 이하 쪽으로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이러한 타점이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좀 여력이 되신다면 좀 긴 시간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영상 한번 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대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가장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 뭐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뭐 전투 시작할 것이고 이스라엘에겐 자비는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이 참 전쟁을 못해서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도 핵 농축 포르도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이제 2023년 가을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햇수로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이죠. 그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는 G7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G7에서 또 이 급하게 또 귀국을 했다라고 하죠. 네, 트럼프. 이게 참 쇼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초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방문을 해 있는 상황인데 뭐 만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G7에서 그래도 좋은 어떤 이런 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외교의 시작점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 참 수출에 민감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결국은 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트럼프가 또 조기에 이 귀국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한미 또 정상회담 무산, 뭐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 또 야당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느니 뭐 어쨌느니 참 한심한 소리를 또 늘어놓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파두가 일단은 북미 지역 쪽에서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실적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북미 매출이 무려 8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 불리는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기술에 대한 선점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SK 하이닉스 쪽에 아무래도 좀 의존도가 강했었던 이러한 파도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북미 쪽에 여러 이제 또 이 고객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올해 새 고객사 비중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북미 고객사와의 어떤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자회사 어디겠습니까? 이음이겠죠. 그래서 이음을 통해서 이 차세대 HBM이라고 불리는 CXL 기술 선점에서도 나서면서 시장 공략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1분기 주요 고객사 A사에서 90억 원, 절반에 이르는 매출을 냈다라는 것이고, B사에서는 71억 원, C사에서는 13억 원을 각각 낸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파도 올해 1분기 북미 시장에서 19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건데, 2024년 1분기 23억 원을 냈던 거에 비해 무려 8배가 넘는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24년이 이 파두의 실적 회복의 해였다라고 한다면 25년 올해는 반드시 성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대로 성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되찾고 있다라는 평가고, 올해 1분기 매출 192억 원, 영업 손실 11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배 가까이 증가했고 적자폭은 26.14%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었지만 북미 고객사, 지금 현재 뭐 웨스턴 디지털, 뭐 델테크놀로지, 메타, 엔비디아를 비롯한 북미 빅테크와 중국 기업도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죠. 앞으로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AI 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될 거라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병목 형상을 해결할 수 있는 SSD 컨트롤러가 시스템 구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성능 SSD 컨트롤러로서 SSD의 이 데이터를 GPU까지, 디바이스에서 AI 모델이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최적화하는 기술까지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자회사 이음을 통해서 이 CXL 시장 내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할 것으로 보고, CXL 3.0 시장 3세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 여기에서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은 전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규제는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파두의 저전력 고효율 컨트롤러가 앞으로 승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막대한 전력 소모,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게 업계 최대 과제다라는 겁니다. 이는 국가 전력망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세 도입과 같은 규제 논의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해외 데이터 센터 규제는 현실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버지니아주는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신규 데이터 센터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높은 기준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 아일랜드, 싱가폴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을 사실상 중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전력 소모를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파두의 저전력 고효율 기술력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 낸드 플래시의 두뇌인 이 컨트롤러가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 SSD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내년 예정이 되어 있는 이 6세대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 제품을 통해서 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SSD 시장 규모가요, 지난해 89조에서 2029년까지는 무려 200조 원, 연 평균 17.56%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도의 이 SSD 컨트롤러 역시도 결국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요 내용을 한번 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SSD라고 하는 것이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 컴퓨터 저장 장치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이 컨트롤러 시장 역시도 동반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 파두 역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고, 뭐 대표적인 이제 얘가 미국의 마벨이라는 또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도전하는 것이 바로 파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는 벌써부터 이제 차세대 낸드 컨트롤러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뭐 5세대 컨트롤러와 달리 이 6세대에서는 AI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전 세대보다 2배 이상 빨라졌고, 그리고 전력 효율 역시도 2배 이상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파두 관계자는 하이퍼스케일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에는 5세대 컨트롤러가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세대 컨트롤러 탑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제 6세대 컨트롤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보면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또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 이 6세대 컨트롤러는 결국 삼성전자와 파두, 마이크론 정도만 선보일 것이다. 그만큼 지금 기술력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산업 구조의 전환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결국에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AI 활용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전력망 그리고 반도체 등등 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제 AI의 본격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해결해야 할 이 반도체, 저전력, 고효율 파도가 반드시 좀 이뤄낼 수 있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또 댓글로도 남겨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이거 잠깐 또 살펴보게 되면은 눈밑 지방, 눈밑 주름이 한번 찔러서 23년 컨트롤러 시장 33조, 매년 14.5% 성장해서 2029년 컨트롤러 시장 77조라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크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23년 33조 원에서 29년에 77조에 달할 것이다. 뭐 거의 비슷하게 여기 또 남겨주셨는데 똑같이 남겨주셨네요. 그죠? 네. 어찌됐건 앞으로 전망이 분명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뭐 지수 대비했을 때 사실 파두의 어떤 주가는 뭐 여전히 좀 아래쪽에 있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외인이 사는 이러한 타점에 같이 이제 매수가 들어가셔야 결국에는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지수가 이제 어느덧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뭐 코스피 중심으로 강하게 이제 올라왔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덜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1860원으로 마무리된 파두의 소식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파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공략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꼭 정보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운데 내일부터 이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가 좀 한풀 꺾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